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문재인 대통령 욕보이는 짓만 계속하고 있잖아. 바로 문재인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황교익. 그리고 이 황교익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 기사 보세요. 자, 이낙연의 이준정치까지 볼게요. 평화나무 기사인데요. 반 이낙연 블랙리스트 명단 의혹. 미디어 오늘 이낙연 캠프 작성 문건 맞다. 미디어 오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낙연 캠프에서 불인정했는데 이낙연 캠프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블랙리스트를 왜 만들었냐, 사실관계 가려서 책임자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넘어서면서 이 블랙리스트 이제는 지긋지긋한 상황인데 지금 문건 자체가 아주 사실관계도 제대로 맞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는 니들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요 부분만 읽어볼까요? 평화나무가 재차 이낙연 캠프 측의 해당 문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을 문의하자 조사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다며 아직 미디어 오늘 기사와 해당 문건을 확인하지 못해 확인 후 연락 주겠다라고 답한 상태다. 이 문건조차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낙연 캠프. 정말 이 잘못은 할 수 있다 쳐도 이 반성을 못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 말이죠. 이게 이제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이제 미디어 오늘의 입장은 상당히 중도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민주진보 진영에 그동안 힘써온 매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도대체 이걸로 뭘 하려고 했을까? 근데 저는 이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이미 열린공간TV와 고발뉴스는 고발을 당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가 공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대단히 정말 이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황교익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황교익, 이낙연 일본 총리 하란 건 미러링이다. 일베짓하는 짐승들. 지금 뭐 중앙일보 등에서 계속 황교익, 조중동이 흔들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기사까지 나옵니다. 집요한 황교익 공세, 이재명 또 멘탈 흔들, 박용진 공격에 불끈. 갑자기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는. 요게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김부선에 흔들렸던 이재명, 황교익, 박용진에 또 무너졌다. 굉장히 악기적인데요. 굉장히 악의적인 제목이었는데 바꿨네, 지금 보니까. 김부선에 흔들렸다? 김부선에 흔들린 게 아니지. 니네 기레기들이 김부선으로 흔들었지. 대도 않는 말 가지고 김부선 말 가지고 흔들었지. 근데 또 황교익 가지고 지금 흔드는 거지, 니들이. 자, 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이낙연 총리가 황교익 선생한테 오사카 관광청에서 일하면 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거든요. 이른바 일베들이 공격하던 황교익 관련 과거 기사 가지고 공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황교익이 이낙연 당신이 일본 총리나 해라, 이런 식으로 맞불을 놨거든요. 왜 황교익 씨가 자기가 당당하게 8명 중에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1위에 선정이 됐는데 이재명을 지지한 바도 없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격을 받았는데 황교익이 깨갱하고 잘못했어요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렇잖아. 그래서 붙었는데 황교익이 그러면서 당신 일본 총리 하면 되겠더라, 일본 연미복도 잘 어울리던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야. 이거를 조중동에서 쉴드를 쳐줘, 조중동에서. 네. 문재인, 노무현도 입은 연미복, 황교익, 일본 정치인의 제복. 아니, 과거에 과거 대통령들은 왜 문재인 요분들은 대통령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 외교석상에서 네. 입은 거고, 황교익이 말한 것은 일본 정치인들이 주로 즐겨 입는 옷인데 안 입어도 되는 자리에서 입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걸 왜 조선일보에서 이걸 변명해 주냐고. 이낙연의 입장을 주구장창 써줍니다. 쭉. 저 잘못됐다. 황교익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라며 이낙연 이낙연의 실드. 이낙연 실드로 마무리가 되는 기사예요. 이게 이제 이낙연이 일왕 즉위식 때 연미복을 입고 가는 것인데, 이게 외교상에 관련된 왜 연미복 입은 거 가지고 그러느냐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특수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 정치는 연미복 정치예요, 연미복.
왜냐하면은 영국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 그죠? 문명화된 서구 나라야, 일본은. 그러니까 연미복을 계속 고집하고 이러한 사대주의적, 탈아적인 전통이 일본 정치사에 계속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유지가. 이런 식으로 일본 정치의 전통. 일본은 요즘도 국회에서 하는 공식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왜 이낙연이 연미복을 입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설명이 있어요. 이제 요게 일왕 즉위식 때 연미복을 입은 것과 관련된 기사들인데요. 쭉 있습니다. 요것도 볼게요. 일왕 즉위식에서 레이와 시대 축하, 연미복 입은 이낙연 총리, 향후 일정은? 이라고 했던 2019년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 몽골 총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낙연은 한국 총리고. 뭐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꼭 이것은 일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전통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이 가장 일본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전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왕의 즉위식 때에는 대부분 그 문화를 대표해서 갑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몽골 옷을 복장. 입잖아. 몽골 총리는 몽골 옷 입는 게 맞는 거고 기타 다른 행정수반들도 자기네 나라 옷을 입고 오는 게 관례예요. 한복 입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복을 입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낙연은 바로 두 차례에 걸쳐서 특파원을 한 사람이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보통 한 번 특파원도 하기도 어려운데 89년부터 93년까지인가요? 남들 한 번도 못하는 동경 특파원을 두 번이나 하고 그 이후에 한일 외교연맹 국회의원 회의도 아마 자기가 좌장을 오랫동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좋게 말하면 지일파, 나쁘게 말하면 친일파의 거두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식의 예의를 갖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 시절에도 너무나 과도하다. 이를테면은 이낙연 지사가 총리 시절에 너무나 과도하게 기사를 검색을 해볼게요. 천황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오죽하면 윤서인한테도 까였어. 여기 보면 이낙연 총리 시절에 천황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천황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천황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도 우리는 보통 일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네. 천황이라고 구태여 외교적 관례를 통해서 하고 싶다면 님은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천황님까지 붙였다는 것은 이 안에 문화 속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결국은 윤서인까지 비웃었던 바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턱시도 연미복 얘기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네티즌들이 계속 지금 이낙연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애써온 유튜버들이 최소한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비판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방 유튜버라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느냐 라면서 공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낙연 캠프가 정말 문제 있다라고 제보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재명 형수 욕설 적극 퍼뜨려달라. 이낙연 캠프 물밑 선거운동 논란. 이게 지금 이재명 형수 욕설을 퍼뜨려달라고 아예 그냥 캠프 조직본부에서 이게 똥파리들이 계속 퍼날랐던 거거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남경필 찍자고 유도했던 바로 그 짓거리 하던 그 똥파리들이 이낙연 캠프를 완전히 점령한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똥파리들이 밀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똥밀? 필패.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훈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이낙연 캠프의 보훈 인사의 심각성을 계속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요 양반도 전남 평생교육진흥원장, 전남 인재육성재단 어디서 돈을 땡겨와서 재단을 만든 거죠. 이사장은 이낙연인데 원장이 비서실장이야. 이런 걸 이제 보훈 인사라고 하는 거죠. 보훈 인사를 컬렉션으로 만들었던데 우리 김용민 PD가 보니까 양지문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지사 시절 인수위 정책 고문이었어. 그런가 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낙연 경제특보였고 전남교통연수원장은 캠프에 참여했던 상근 대변인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방금 보여드렸던 오주승 전남평생교육진흥원장은 비서실장이었고
전남도체육회 상임 부회장은 선거대책위원장이에요. 오영상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왜 문화관광재단이 있네?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캠프에서는 이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죠? 이러고 있으면서 황교익이라고 하는 민주진보진영의 바른말하는 이 한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조선일보와 연대해서 잡아주기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낙연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자기가 무슨 뭐 보호해줄 수 있다?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사기쳤습니까? 재임 시절에 누구처럼 뭐 게이트를 했습니까? 보호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진짜 제대로 보호하려면 검찰이나 개혁하든가 그런 주제 넘은 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욕보이는 짓만 계속하고 있잖아. 바로 문재인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황교익은. 그리고 이 황교익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 기사 보세요. 네, 2017년 기사입니다. 1월 기사인데요. 문재인 황교익 출연 금지 해결 안 되면 KBS 출연 안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KBS에 출연해야 되는데 황교익 씨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버렸어. KBS가 멀쩡하게 아침마당에 맛 칼럼니스트로 나오는데 잘라버렸어. 그럼 블랙리스트다.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런 방송에 안 나간다 라며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김경수 사실상 캠프 대변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장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고 KBS에 다시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표의 KBS 신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출연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김경수 민주당 의원 당시 대변인이었죠. 문재인 전 대표의 또 대변인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문재인 당시 이제 그 후보인 거잖아요.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언론 등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 어떠한 이유로도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문재인 대통령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모임의 공동대표를 황교익이 맡았다 해서 그 사람을 출연 금지시킨 KBS에 나가지 않겠다. 이것도 그럼 보은 출연 거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똑같은 잣대로 공격해야겠네요. 이낙연 캠프와 조선일보는.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킨 매우 훌륭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가 되어지고 있죠. 이낙연 캠프의 보은 인사에 대한 이른바 말도 안 되는 보은 인사 비판은 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양당구도 흔들리나 이재명 36%, 이낙연 20.8% 격차 벌어지고 있다. 격차 벌어져요. 절대 네거티브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57%를 넘었어요. 절반 이상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낙연 캠프가 완전 헛짚었다. 헛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조선 중앙일보에서도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낙연은 짐승 같다라고 얘기한 황교익, 이제 이재명의 선택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걸 이재명의 책임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댓글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올라오는 댓글들이 막 댓글을 1분에 한 번씩 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막 맨 위로 올라가거든요. 들어가 보면 다 이재명 욕입니다. 네. 다 이재명 욕인데 지금 또 기사가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재명을 겨냥한 대량의 조직적 악성 댓글이 확인돼서 이게 지금 국제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또 단독 기사가 올라와서 그게 이른바 이제 똥파리들로 보이는 자들의 조직적인 댓글 운동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조중동이 앞장을 서고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과거 똥파리들과 연을 끊지 못하고 사실상 이 캠프가 보는 눈과 귀가 좀 마비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똥파리들에 의해서 사실상 점령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똥파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재명 겨냥한 이 대량의 악성 댓글이 확인돼서 수사 들어간다라는 기사에만 가서도 막 댓글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빨리 밝혀져야지. 안 그러면 이게 민주정부가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희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 고발뉴스.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ARS 전화를 개통을 했습니다. 네, 1877-0786
번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반가운 목소리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